현재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경찰도 이에 질세라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제목인 내란죄는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사법부는 이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신중한 법이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왜 이렇게 신속하게 적용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야말로 몇 년을 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빠르면 내년 2월에 끝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먼저 끝난 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법 제51조에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중성 검사장의 사례를 보면 이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1년 가까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내란죄와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탄핵이야말로 내란죄이며 헌법 유린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2심 재판 통지서조차 수령하고 있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법원이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행보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과 수사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과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